내가 혹시 그런 또라이는 아닐까? 네. 주변에 또라이가 없으면 이제 그렇죠. 의심을 해봐야죠. 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주석입니다. 양하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양아. 네, 저희가 처음 맞나요? 콜라보는? 처음이죠. 아, 네.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색하네요. 어쩌다 콜라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은 모임을 나가고 있는데 음. 이제 그 모임에서 친해지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또 2명의 유튜버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분 좀 생각이 많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서로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겠다. 저희 유튜버 주제나 이런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이 꽤 많아요. 많죠. 예. 네, 그래서 서로 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딱 그 주제가 일 돈 사람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도 이제 그거랑 비슷한데 저는 이제 일보다는 이제 사람이 많고 네. 돈은 지금부터 이제 하려고 이제 영상을 막 만들고 있거든요. 예. 네. 저도 웬만하면 인간관계 조언을 많이 구하진 않는데 이 철이 형의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은 정말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철이 형의 우리가 또 이제 우리 유튜버 내용이 직장에 대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철이 형이랑 그런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들, 뭐 회사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이 철이 형이 또 인간관계 처리 전문입니다. 그런 부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철이 형 먼저 좀 질문을 네, 바로 우리 회사에서 특히 음. 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회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죠. 예, 또 직장 상사가 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료들 아니면 뭐 선배들이 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뭐 케바케지만 대체적으로 어떻게 철이 형은 그런 사람들을 처리를 하시는지. 직장 생활에서의 인간관계가 정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직장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공간, 한정된 피할 수 없는 공간에서 만나는 인간관계다. 네. 라는 점이 일단은 가장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이렇게 만난 사이는 좀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안 만나면 되는데 그렇죠. 직장은 이제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무조건 싫어도 봐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 채널에도 이제 질문글이 올라와요.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안 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네.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일단은 그 생각을 할 때 저는 한 가지 꼭 먼저 이제 알아두셨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라고 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사이는 아니다. 뭐냐면 직장이란 것도 결국 내가 맘만 먹으면 당장 내일 사표 던져버리면 안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직장을 관둬버리면은 당장 생활에 불편함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수입이 사라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관뒀을 때 당장 수입도 사라지고 생활이 불편해지는 고통. 그리고 직장에 나가면 그 죽일 놈은 주옥 같은 그렇죠. 그런 본을 봐야 된다는 그 고통이 있는데 내가 비교를 해서 직장을 관뒀을 때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회사에 나가서 그 주옥 같은 분을 견디는 고통을 내가 선택한 거다 라는 그 마인드를 갖는 게 우선 중요해요. 네. 왜냐면 내가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오로지 고통뿐인데 선택권이 분명 있는데 내가 그걸 선택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남을 탓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사라져요.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간 거지 남이 뭐 그걸 강요한 건 절대 아니다. 되게 철학적이네요. 철학적이긴 하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당장 감정적으로 힘든 분에게 바로 와닿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당장 감정적으로 힘든 분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는 압니다. 저도 알아요.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일단은 그런 게 있다는 그런 배경은 좀 어느 정도 본인이 인지하고 있으면은 왜 우리 직장에는 저런 또라이가 있는 걸까? 왜 저 사람은 저 스규는 나를 싫어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에 빠뜨린 게 하는 걸까? 네. 라고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주변 환경이나 남의 탓을 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나한테 선택권이 있었는데 이걸 선택한 거다라고
그거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남을 탓하거나 하는 마음은 좀 줄어듭니다. 그게 일단은 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는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내가 그 시츄에이션에 내가 원해서 들어간 거지. 그치. 다른 사람들이 예, 나를 예. 푸시해서 간 게 아니다. 아니죠. 예. 아,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다고 네.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 맞아요. 부분에서 일단 차적으로 네. 마음이 편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아, 그렇죠. 예. 지금 왜 이런 또라이가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할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어딜 가나 또라이는 있습니다. 네. 어딜 가나 또라이가 있고 총량도 똑같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또라이가 한 놈이 심한 놈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무난해. 아, 근데 한 놈이 뭐 별로 심한 놈이 없으면은 조금 살짝 또라이들이 많아요. 아, 예. 아, 그래서 결국 그 총량은 어딜 가나 비슷합니다. 내가 여기에 지금 있는 직장에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힘든 그런 또라이가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데 간다고 해서 막상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어딜 가나 어느 직장에나 또라이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 중에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 이미 있는 말인데 도망쳐 간 곳에 천국은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마음은 여기를 때려치고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더라도 막상 가보면은 거긴 또 새로운 또라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선택을 하고 이 또라이를 견디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견딜 만한 또라이란 얘긴데 아, 그 정도 또라이인 걸로 감사해야 합니다. 아, 예. 수용 가능한 예. 또라이다. 만약에 이제, 그 이상의 또라이였으면 벌써 관뒀을 거예요. 네. 왜냐면 얘를 견디는 게 더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두는 고통을 선택을 하겠죠. 그럼 음, 관두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얘가 지금 수용 가능한 또라이다는 증거예요. 네. 그것만으로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된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또라이를 주셔서. 근데 이제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를 하냐에 사람들이 중점을 둬서 생각을 하지 않고 당장 대체 왜 그런 또라이가 있는 걸까? 그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걸까? 거기에 약간 원망하는 마음, 너무 그 스트레스 받고 기분 나빠하는 마음이 먼저 우선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대부분. 그 전에 이미 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마음이 릴렉스해진 상태에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관점이. 네. 예. 그 상황 자체를 원망해봐야 아무것도 해결이 네. 되는 게 없으니까 아, 먼저 이 상황 자체를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음, 그걸 인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그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한 반은 줄어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을 때. 철이 형도 그런 사람이. 그럼요. 어딜 가나 있습니다. 어딜 가나 있고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죠, 옛날에는. 예. 받았는데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받아봐야 손해를 보는 건 나 자신이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도 않잖아요. 내가 뭐 스트레스 전혀 신경도 안 쓰죠. 예. 네. 예. 나만 손해인 거야, 나만. 타인은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사람은 어차피 여러분이 뭔 짓을 해도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는 내가 길을 가다가 앞에 큰 돌이 딱 나왔어요. 그럼 뭐 넘어가던 돌아가던 뭔가 푸시고 가던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이 돌이 여기 있는 걸까? 왜 나의 길을 막고 있는 걸까?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직장에서는 네. 있으신가요? 직장이 당연히 있죠. 저도 왜 없겠어요. 어떤 때는 가만 이게 자기 객관화가 중요한 거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혹시 그런 또라이는 아닐까. 그치. 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가끔. 네. 주변에 또라이가 없으면 이제 그렇죠. 의심을 해봐야죠. 네. 또라이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맞아.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내가 진짜 또라이 짓을 하고 있진 않나. 네. 근데 그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네. 자기 방송을 하면서 네. 저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가 했던 행동이나 말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을까. 예, 저도 항상 그걸 생각을 하면서 살고는 있어요. 네. 예. 그런데 뭐 그 남의 그거를 모두 다 케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결국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던 나를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더라고요. 결국. 맞아요. 예, 예. 네. 그럼 철이 형은 그렇게 내가 진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비호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얘기는 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 겉으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음, 반드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 사이면은 겉으로는 그렇게 대하는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제 완전히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보내고 그 사람과 있었던 어떤 일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바로 다 흘려보내려고 노력을 해요. 아, 예.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는 사람과 사람에는 이 상성이란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극성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극성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맞는 사람끼리는 진짜 별 이유도 없어도 그냥 싫어요. 예. 그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차피 대해봐야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관계를 좋게 만들 방법이 뭐 진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면은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그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점은 저는 의문이에요. 예. 그 에너지를 차라리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올리신 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사람들이 날 좋게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하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도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받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고 있는 원인의 대부분이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 어떻게든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그쵸. 예. 거기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노력을 다 끊었어요. 예. 굳이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되면은 좋은 거고 네. 아니면 많은 거고 그러한 노력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애시당초 한 노력이 없으니까 기대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편하고 예, 되게 어떻게 보면 편안해지더라고요. 예. 진짜 겔포스 먹은 것처럼 시원. 예, 시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안 하면은 적이 많아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나 노력을 안 하나 어차피 적이 되는 사람은 적이 되고요. 어차피 친구가 될 사람은 친구가 되더라고요. 아, 예, 예. 맞아요. 굳이 내가 내가 했던 노력으로 인해서 적이 될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100명 중에 한두 명 찾으려고 그 노력하는 거가 과연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은 좀 의문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포기해도 막상 적이나 친구의 숫자는 거의 바뀌지가 않아요. 예. 저도 요즘에 좀 그런 거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전에 이제 회식 자리 같은데 안 따라다니면은 제 회사 적응 못하는 애. 저도 이제 밤에 술 먹으면 다음 날이 되게 망가지니까 잘 안 따라다니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밤에 가면 저도 항상 제 일정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제 술자리 같은 거 가자고 이런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어디야? 많죠. 예. 네, 갑자기 오늘 술 먹자 그래갖고 그리고 맨날 술 먹으러 갔다가 2차, 3차 가고 막 다음날 막 이러면서 출근했는데 막 너 어제 술 많이 대단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자체 싫어하고 수치로 하루를 날리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부러 안 했었는데 되게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업무 시간 철저하고 업무 제가 맡은 거 이제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는 싫어했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쟤는 업무적으로도 괜찮은 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거를 안 하면은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제 제일 큰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뭐 내가 나를 뭐 안 좋아할 사람이 좋아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거 공감 많이 예. 되는 것 같아요. 좋네요.